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인데 보편적인 내용으로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득을 잘하는 제안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상대방을 잘 설득하기 위한 제안하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혹시 웨딩싱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에 개봉한 코믹 멜로 영화로 프랭크 크라치 감독이 만들고 아담 샌들러와 드류 베리모어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로비 하트가 줄리아에게 비행기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청하는 노래였죠. 그렇게 해주면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 수단으로 노래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줄리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청혼은 어떻게 될까요? 성사되기 어렵겠죠. 즉, 상대방이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진 목표나 의도, 계획을 전달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검토하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제안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제안이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제안의 첫 걸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제안할 때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제안에 관심 표명을 안 하겠죠.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더 냉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안사와 고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객은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니즈가 있고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과 계획을 제시해 주기를 바랄 때 이것이 바로 제안이라는 것을 성립시키게 됩니다. 이때 고객에게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제안서라는 것입니다. 고객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 또는 니즈가 있고 제안하는 제안사에서는 그 고객의 문제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안서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법과 계획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과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할 때는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내용이나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계획과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우리의 제안 내용을 경쟁자보다 차별화시켜서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객, 즉 상대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안에서 상대방이 사라져서 그들이 가진 니즈나 그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제안하는 측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주인공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제안서가 아니라 카탈로그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에서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왜 이렇게 제안이 중요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관계가 좋으면 기회를 얻기에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과거에는 인맥이나 영업력, 개인 간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비즈니스의 경우 제안이 중요해진 이유 중 첫 번째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한정적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기업 환경은 급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신을 차별화해 줄 수 있는 제안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수의 계약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이라 하는 것은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 이전에는 많이 존재했던 계약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제는 이런 수의 계약이 급속히 감소해버려서 아주 작은 사업의 경우에도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제안 요청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제안서라는 것이 공공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여길 만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민간기업에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제안 요청을 하고 제안서를 받는, 즉 경쟁 입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안서를 쓸 때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이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투자하는 직접 경비도 있겠지만 제안서 작성, 장소와 물품 비용 등의 비용뿐 아니라 제안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 등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안서라는 것은 함부로 또 쉽게 보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안할 때 과연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제안을 막상 하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안 작업을 할 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얘기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째, 제안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안이라는 것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라 했고, 여기에서 상대방이 빠지면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카탈로그가 되어버린다고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안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우리가 다른 경쟁사보다 상대방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뒤에서 얘기할 제안 요청서, 즉 RFP라는 것을 보면 맨 앞에 상대가 원하는 내용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맡겨만 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안 됩니다. 경쟁자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차별화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평가자로부터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 즉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진 솔루션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는데 이제는 가치 제안의 시대죠. 그래서 단순한 솔루션의 강조가 아니라 So, What, 즉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뭐가 좋은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솔루션의 기능이나 특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기 때문인 거죠. 구체적인 방법과 상대가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해서 이러한 소어 테스트를 해서 점검을 해야 올바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생해서 제안서를 잘 쓰면, 즉 원하는 사항을 완벽히 충족하고 우리의 강점이 잘 나타난 잘 쓴 제안서는 항상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사실 문제는 간단해지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죠. 제안서를 잘 쓰고 설득을 잘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다이내믹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즉, 영업적인 변수, 정치적인 변수, 정책적인 변수, 그리고 경쟁사와의 경쟁 환경 등 예상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 때문에 제안을 잘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서 제안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제안을 잘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중요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서를 쓰려고 하고, 적게는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많게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경쟁사보다 잘 쓰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을 잘하는 제안의 비밀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